수업 시작할게. 자, 얘들아, 우리가 이제 삼각함수라는 거를 되게 오랜만에 접하다 보니까 까먹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옛날에 배웠던 것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볼게. 자, 사인 세타, 우리 중2 때 삼각비라는 걸 배웠지. 그때 사인 세타를 뭐라고 했었니, 주아야? 여기 ABC 있다. 그렇지, A분의 C라고 했고, 코사인 세타는 B, 그리고 탄젠트 세타를 B분의 C 해가지고 얘를 이제 코사인 세타분의 요 사인 세타다 라고 배웠었고, 우리가 이제 야매로 배운다고 해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된다고 배웠었어. 맞아? 단, 이 삼각비는 요 세타가 90도가 되기 직전까지 예각 삼각형일 때, 예각일 때 이게 먹히는 거였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2가 된 이후부터 일반각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렇죠? 이 일반각을 가르쳐주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 이제 각도는 360도 뿐만 아니라 720도, 1080도 무한히 돌릴 수 있다. 그리고 각도가 음수로도 무한히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걸 새로 정리한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에 시초선, 얘를 동경이라고 한다면 AOP 이 각도를 세타라고만 두는 게 아니라 뭐라고 또 추가했지? 이제 EN파이라는 문구를 추가했지. 맞아요? 이 EN파이가 의미하는 바는 바퀴수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세타가 바로 이렇게 올라간 걸 수도 있고, 한 바퀴 돌고 세타로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바퀴 돌고 세타가 갔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를 했었어요. 맞아? 그런 이후부터, 그러면 우리가 이 일반각을 배움으로부터 세타에 대한, 이 각도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게 뭐냐? 삼각비랑 엮어서 봤을 때 삼각비에서 세타를 적용시킬 거면 무조건 맥시멈 90도였어. 그런데 이제 일반각을 배운 이후부터는 모든 실수를 세타에 다 넣을 수 있게 된 거야. 맞아요? 막 2000파이, 억파이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니 우리 중2 때는 삼각비로 그냥 세타, 코사인, 탄젠트를 배웠는데 일반각을 배움으로부터 이제 삼각함수를 정의하기가 애매해진 거지. 예를 들어 사인 30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가 30도 그러면은 2대 1대 루트 3 이 삼각비를 이용해가지고 사인 30도는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풀었지만, 아니 제기라 사인 120도는 뭐냐고. 내가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이게 풀기 어려워진 거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이 삼각함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어. 이제 막 중각도 사인에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새롭게 정의된 사인과 코사인의 정의를 한번 공부해 볼게요. 리그리시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이제 이 고2 때부터 새롭게 정의된 코사인 세타는 뭘 의미하니? 여 동경 OP에 대해서 여기 세타라고 한다면 이제 코사인 세타를 무조건 뭐라 하기로 했어? 그렇지, P의 X좌표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어느 원에서? 단위원에서.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원에서 동경 P를 중심으로 X좌표는 무조건 코사인 세타를 하기로 하자. 그리고 사인 세타는 P의 Y좌표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했지. 맞아? 그러면서 이제 연습을 하나 하자면, 예를 들어 여기가 Q야. 그리고 여기에 좌표를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3이라고 정의를 할게. 그리고 동경 OQ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자. 오케이? 자, 그렇다면 코사인 알파와 사인 알파를 이제 점 Q의 좌표를 보고 단숨에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아영아, 이게 지금 마이너스 5분의 4, 5분의 3이거든. 그러면은 이 각도를 알파라고 할 때 코사인 알파는 몇인 거야? 그렇지, 그냥 X좌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지.
사인 알파는 5분의 3 이렇게 정의를 하기로 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인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설명한다면 우리 이제 1, 2, 3, 4분면에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이제 부호에 대해서 간단하게 외운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얼, 사, 탄, 코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이쪽 1, 4분면은 전부 양수고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고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다. 얼사탄코 라고 외웠었고, 자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코사인 세타는 동경 P의 X좌표, 사인 세타는 Y좌표야. 그러기로 했다면 탄젠트 세타는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니? 기억나?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의 의미가 뭐야? 코사인 세타분의 Y 사인 세타라고 하지. 근데 우리 코사인 세타를 이제 뭐라 하기로 했고 P의 X좌표라고 했고 사인 세타는 P의 Y좌표라고 하기로 한 거잖아.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를 정의대로 접근하면 PX분의 PY라고 해도 돼? 맞아? 근데 이 수치값은 개념적으로 접근하면 직선 OP 여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도 될까?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로 우리 약속을 했었어요. 중간고사 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오케이. Y 뭐야? Y는 2x 플러스 1 여기가 세타인. 탄젠트 세타는 몇이? 그러면 봄이 몇이야? 탄젠트 세타. 그치, 그냥 2인 거지. 맞아요. 이 직선의 한 점을 잡고 봤을 때 그냥 요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곧 뭐다? 탄젠트 세타다. 이러기로 한 거였어. 자, 그렇다면 이제 시작합시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자,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시작하기 앞서 y는 sin x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혹시 개형이 어떻게 그렸는지 대충 기억나? 어떻게 그려지니? 뭐 이렇게 그려집니다. 바닷가 물결처럼. 근데 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지를 한번 차근차근,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왜 저딴 식으로 그려지는지. 단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이지. 쌤이 여기다가 이제 모든 각을 3등분 해가지고 좀 직선으로 표시를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모은다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인 거지. 오케이.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찍고 오마이갓. 여기도 찢으면 쓱 이렇게 찢어질 거야. 오케이. 그럼 나는 여기 모든 각 지점의 사인 값들을 그래프에다가 하나하나 찍어볼 것이요. 그럼 보다잉 여기가 이제 x고 여기가 이제 y 그래프인데 여기서 첫 번째 확인해야 될 거, sin x는 개념적으로 접근하면은 각도라는 거 이해 가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sin 30도, 여기가 30도라면 여기다가 이제 30도라는 숫자를 넣는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일단 sin 0도일 때 P의 Y좌표 어떻게 되니? 여기 Y좌표 빵인 거 보여요? 그러면은 일단 X가 0일 때 빵을 지날 것이고, 자 여기 30도다. 동경 각도가 30도일 때 이 점의 Y좌표 어떻게 되니? 주원아, 이 수선 딱 박으면 여기 Y좌표 어떻게 돼? 2. 그냥 반지름이 1이에요. 2분의 1이요. 그렇지. 2대 1대 루트 3. 그럼 여기가 2분의 1인 거 보여? 그러면은 오케이. 30도 찍기 전에 일단은 4등분 먼저 하고 어그려. 해서 여기를 이제 그냥 90도로 하자. 90도, 180도, 270도, 360도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각도를 3등분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딱 찍어서 볼게.
그러면은 이제 30도일 때는 이 지점이 될 거고 그때 y좌표는 2분의 1이 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오케이, 여길 지나. 다음에 60도일 때 이 점의 y좌표는 어떻게 되죠? 보면 어떻게 되냐? 응, 맞죠? 60도니까 여기 1이 빗변은 1이고 뭐야? 2대 1대 루트 3이니까 2분의 루트 3.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의 y좌표는 2분의 루트 3 요렇게 찍힐 것이요. 다음에 90도일 때 P가 이 지점에 있을 때의 y좌표는 몇이야? 너무 쉽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 1이잖아요. 그러면은 오케이, 90도일 때는 1이라는 점을 지날 것이고, 자 120도일 때는 어떻게 될까? 여기에 y좌표는 여기랑 똑같을 거 보여? 똑같죠? 이렇게 삼각형 그으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높이도 같겠죠? 그러면은 요 y좌표를 그대로 비키시면 되고, 같은 이유로 여기에 y좌표는 이쪽이랑 똑같을 거 보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찍으면 되고, 180도일 때 y좌표는 어떻게 되니? y좌표 빠진 거 보여?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대략 6개의 점만 찍었지만 모든 각도의 점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면 그림은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것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 반대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지점에서의 y좌표 어떻게 되겠니? 여기가 아무튼 여기 30도죠. 그러면 이거 수선 때리면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여기 2분의 1이죠. 근데 y 음의 자리에 있으니까 y좌표가,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봐도 돼. 그러면은 이 지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될 것이고, 같은 방식으로 이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또 그려진다 보시면 되고, 자 아영아, 이 지점의 y좌표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아예 적어놨잖아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찍힐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점의 y좌표는 이쪽이랑 같을 거니까 그냥 슬쩍 옮겨서 여기다 찍으시면 되고, 같은 방식으로 이 점도 y좌표가 얘랑 같을 테니까 이동해서 찍으시고, 그 다음에 360도일 때 y좌표는 다시 제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윤곽을 봤을 때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맞아요. 자, 하나하나 노가다 찍어보면 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360도 이후에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까? 얘 갑자기 막 이렇게 돼? 아니죠.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 노란색 그래프랑 똑같이 그려지죠. 맞아. 이유는 360도 이후에 다시 30도를 간다 치면 360도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이리로 올라가는 것 뿐이니까 처음부터 30도 올라간 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똑같이 그려질 것이고, 이 뒤는 어떻게 될까? 음수세기는 일찍도 온다 이씨. 여기는 얘들아, 근데 혹시 마이너스 30도가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 마이너스 30도.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30도 떨어진 지점은 이 여러 개의 점 중에 어디입니까? 여기인 거 알겠어? 마이너스의 의미는 반대 방향을 의미하죠. 그럼 원래 이런 식으로 돌렸다면 마이너스는 반대편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0도 여기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60도일 때의 좌표는 여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것이고, 이렇게 또 점을 찍다 보면 대충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사인 함수를 주기함수라고 하죠. 똑같은 그래프 개형이 반복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자,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사인 x의 성질 한번 보자. 사인 x의 성질. 첫 번째, 요놈의 정의역. 봄아, 정의역이 뭔지 알아? 정의역이 뭐냐? 여 그래프가 판 깔고 있는 모든 x좌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 사인 f는 가로로 기준을 봤을 때
저 끝부터 반대편 끝까지 쫙 계속 그려지죠. 그러면 정역을 뭐라고 하는 거냐? 모든 실수라고 하는 거예요. 맨 처음 앞부터 맨 끝까지 다 쓰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치역은 어떻게 될까? 치역. 주아야, 치역이 뭐야? 치역. 그치? 그러면 공역과 치역의 차이는 알아? 공역도 Y야. 근데 치역이랑 공역은 다른 의미가 있죠. 치역이랑 공역의 차이가 뭐야? 엄연히 말하면 공역은 진짜 Y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값을 얘기하는 거고, 치역은 이 그래프가 사용하고 있는 Y 값을 의미하는 거야. 단순히. Y 값, 요 그래프가 사용하고 있는 Y 값. 그걸 치역이라 하거든. 그러면은 이 함수의 치역은 어떻게 되니? 그렇지. 여기 보면 마이너스 1부터 엄마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밖에 사용 안 하고 있죠? 이 안에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치역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Y는 이렇게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next question. 두 번째. 여기다 써야지. 두 번째. 요놈의 주기는 어떻게 되니? 사인 그래프의 주기. 우리 이거 그냥 90도, 180도, 270도, 360도로 표현을 했지만 이거를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2분의 파이가 90도고 그 다음에 파이가 180도,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가 270도, 다음에 2파이를 이제 360도로 한다 했죠. 오 쉣. 그러면은 이 2차 사인 그래프의 주기는 어떻게 되니? 우리 보통 뭐라 그래? 요만큼이 반복되고 있잖아. 그럼 여기 좌표 몇이요? 길이가 어떻게 돼? 2파이죠. 그러면은 주기는 2파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오케이? 그래서 너네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아? 시험 문제 풀 때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고 하면 fx의 주기를 뭐라? 엄마야? Sorry.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fx의 주기를 뭐라고 해요? 보통 1이라고 하잖아. 간격 1만큼 반복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얘들아, 주의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요 주기, 지금 요 2파이라는 숫자는 최소 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냐? 이게 지금 요걸 한 세트로 컨트롤 C, 컨트롤 V 막 되고 있다 생각해도 되지만 요 두 칸을 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V, 컨트롤 V라고 된다 해도 전혀 문제가 없죠. 세 칸을 잡고 그 짓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요놈의 이제 주기는 사실 뭐 2파이, 4파이다, 6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2파이라는 건 바로 최소 주기를 얘기해요. 오케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 좀 조심합시다. 얘들아 이거 조금 머리 아픈 내용인데 잠시만 한 번만 들어봐. 주기가 2파이라면 fx 더하기 2파이는 fx라고 해도 되죠. 맞아요. 그런데 이 함수의 경우는 fx 더하기 4파이는 fx라고 해도 되죠. 맞아요. 다음에 요 함수는 f 더하기 6파이 더하기 6파이는 fx라고도 해도 되죠. 맞아요. 8파이도 될 거고 10파이도 될 거고 12파이도 될 거야. 그래서 보통 사인 함수 그래프는 요렇게 된다고 얘기해요. f는 x 더하기 2n파이 가 원래 함수와 같다고 많이들 얘기해요. 이때 n은 정수고. 그러면 교과서적인 정의로 좀 접근하면 요 주기라는 건 말이야 사실 되게 애매한 거란 말이야. 왜냐면 요게 지금 2파이만큼 반복되니까 선생님 보면 주기는 4파이도 되고 6파이도 되고 12파이도 되고 20파이도 되고 어이씨 주기가 왜 이렇게 많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몇몇 학생들은.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주기를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기라는 건
뭐라 하기로 했냐면 일단 대입할 수 있는 값들 중에 최소값 쓰리라 하자. 그리고 하나 더. 야, 주기가 마이너스 2파이가 좀 이상하잖아, 음수는. 그래서 양수 중에 최소값을 주기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함수의 정확한 주기는 2파이다 이거죠.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f x 뭐야 주기가 2파이라는 말을 우리 f x 더하기 2파이는 fx다라고 써도 된다고 했어. 맞아요? 그렇다면 리무진스 거꾸로 표현해도 똑같은 얘기일까요? 이걸 만족하면 주기는 2파이다 라고 해도 될까? 그렇지. 이러면은 안 돼요. 왜? 요놈이 주기가 파이고 두 칸을 하나 세트로 묶어서 난리친 걸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러니까 문구가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기는 2파이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돼. 오케이? 차라리 파이거나 아니면 2분의 파이거나 2파이보다 작은 주기를 가지고 반복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성질, 두 번째 성질 했고요. 자, 다음에 이건 너네도 알걸? 세 번째 성질. 여 사인 함수는 무슨 대칭입니까? 응? 그렇지. 원점 대칭이에요. 그러니까 여 한 점을 가지고 180도 돌리면 완벽히 겹쳐진다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점이랑 여기 싹 걸려서 여기에 점은 서로 원점 대칭 관계를 가지고 막 그러고 있죠. 그래서 이걸 원점 대칭이라고 하고 전문 용어로 무슨 함수라고 해? 원점 대칭 함수를. 오, 그렇지. 역시 상위점 수업 듣는 사람들. 기함수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기함수다라는 걸 수식으로 표현하면 f-x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fx가 된다 라고 하고, 이걸 사인으로 대입하면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사인 x랑 동일하다 라고 쓸 수 있어요. 맞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이고, 이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몇 개만 할게. 네 번째 성질. 여 사인 그래프는요 점대칭입니다. 아니 선생님, 원점 대칭했는데 점대칭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원점뿐만 아니라 다른 점에서도 대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점이 어디 있을까요? 여의 원점뿐만 아니라 여기도 가능하겠죠. 여기도 가능합니까? 이쪽도 가능하지. 여 반대편도 가능하지. 그렇다는 건 여 사인 그래프는 점 몇 콤마 0에서 대칭이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여기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0,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파이 이런 식으로 때려지니까 보통은 n파이, 0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여태 추가로 n은 정수다라는 문구를 추가해줘야 되죠. 이 모든 점에서는 다 점대칭을 이룬다는 거야. 이해가시?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질. 사인은요 선대칭이기도 합니다. 선대칭이라는 게 무슨 의미야? 그 선을 기준으로 딱 데칼코마니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이 사인 그래프는 어느 선의 대칭일까? 대표적으로 요 선의 대칭이겠지. 맞아? 근데 이 선만 있어? 여기도 있지. 그리고 여기도 되겠지. 반대편으로 여기도 되겠지. 한없이 많아. 그러면은 여 선대칭은 x는 몇의 대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냐면, x는 여기 좌표를 보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2분의 7파이 뭐 이딴 식으로 되니까 보통 이렇게 적어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여기에 대칭이다. 그리고 n은 점수. 0 넣어봐. 어떻게 돼? 2분의 파이 나오지? 1 넣어봐.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 넣으면 2분의 5파이. 이렇게만 써도 다 정의가 되죠, 이 직선들이.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적는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합시다. 일단 사인 그래프에 대한 기초적인 성질은 설명이 끝났고,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 일단 사인 함수랑 코사인 함수를 일단 뭐라고 정의하기로 했는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사인 그래프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려진다. 그리고 성질을 얘기하자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성질이 있다. 오케이? 기억하고 있어야 돼. 사진 찍어줘. 오케이. 더 해봅시다. 이번에 할 내용은 바로 y는 코사인 x 그래프야. 혹시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지 기억나? 어떻게 그려지니? 오마 어떻게 그려지니? 사인 코사인 그래프. 어? 1부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그려져?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맞아. 그러면은 혹시 왜 이렇게 그려지는지 증명 안 해도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냥 한번 그냥 바로 넘어가 볼게. 그럼 코사인 그래프는 대충 그리면 여기가 이제 1,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보통 이렇게 네모칸을 4개를 치지. 그래서 이쪽이 2파이, 가운데는 파이, 그 가운데는 2분의 파이, 마지막 하나는 엄마야 2분의 3파이 라고 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맞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과정은 똑같이 단위를 그린 다음에 각 지점에 뭘 확인해 보면 돼. 우리 코사인 x를 x좌표로 하기로 했으니까 각 지점에 x좌표를 체크해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지점의 x좌표는 0도일 때 x좌표는 1이잖아. 그래서 1부터 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90도일 때 x좌표 몇이야? 0이죠. 그러면 여기 90도가 2분의 파이니까 0이라는 y좌표를 가진다는 거고. 그래서 하나하나 찍다 보면 이렇게 그려져. 그리고 코사인 x 또한 주기함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지. 좋아요. 자, 그러면은 코사인 x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 일단 첫 번째, 일단 이 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되니? 주원아, 정의역 어떻게 돼? 그렇지. 한없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모든 실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가람이 요놈의 치역 어떻게 돼?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다 라고 할 수 있어. and next, 민건이 요놈의 주기 어떻게 돼? 4파이 안 돼? 안 되죠. 최소값의 양수인 값만 주기라기로 한 거야. 그럼 2파이인 거고. 그러면은 요 함수는 fx 더하기 10파이는 fx다 라고 써도 돼? 되죠. 맞아요. 이게 주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오케이? 주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으니까 요것도 가능하죠. 얘를 5묶음을 한 세트로 묶으면 가능해지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여 코사인 함수는 무슨 대칭이라고 하죠? y축 대칭이라고 합니다. 이 y축 대칭으로 이렇게 데칼코마니가 싹 되잖아요. 그리고 y축 대칭인 함수를 보통 무슨 함수라 해? 한 글자로. 그렇지. 우함수라고 하지. 이거는 아마 우리 할아버지 때 사람들부터 이거를 우함수라고 불렀을 거야. 아마 내 생각엔 그래요. 한자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아직도 안 없어진 거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러면은 y축 대칭을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니? 어떻게 써지니? f 마이너스 x는 항상 뭐랑 같다? 그냥 f x랑 같다. 맞아? 오케이. 이렇게 적기로 했죠. 자, 다음에 네 번째 성질.
요 코사인 함수도 사실은 선대칭이기도 하지만 점대칭이기도 합니다. 어느 점의 대칭임? 한번 점 몇 개 찍어볼까?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겠지. 여기에 대해서 대칭일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대칭, 여기서도 대칭. 그리고 이쪽에서도 대칭, 이쪽에서도 대칭이라고 해도 되겠지. 맞아? 그러면은 요 코사인 함수는 몇 콤마 몇의 대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냐? n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콤마 0의 대칭이라고 얘기를 해. 왜? 이 모든 점들의 공통점은 분모가 2고 위에가 홀수인 좌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로 n은 정수라고 해야지. and next 다섯 번째 성질. 이 코사인 함수는 y축뿐만 아니라 다른 선에서도 선대칭을 이루어. 어느 선이 있니? 한번 찍어보면 y축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대칭이겠지. 그리고 이렇게에서도 대칭이겠지. 반대편에는 여기서 대칭일 거고 넘어가면 여기서 대칭일 거야. 그러면 이 직선들의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면 여기는 파이, x는 파이라는 직선의 대칭. 여기 2파이, 3파이, 다음은 4파이, 저쪽은 마이너스 파이 이렇게 되네. 그러면 우린 보통 이래. 이 선대칭 어느 직선의 대칭이라고 쓰면 되냐? x는 m파이의 대칭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이때 n은 당연히 정수겠지.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다음에 하나 더. 여 코사인과 사인과의 관계 혹시 알고 있어? 코사인과 사인 간의 관계. 여섯 번째. 여기다가 쌤이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아마 대충 이렇게 그려질 것이요. 그렇지. 이렇게 될 건데 봐봐. 여 사인 그래프를 말이다. 여기 2분의 파이 때 요점인데 요거를 왼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완전히 포개어질까? 포개어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코사인 함수를 2분의 파이만큼 오른쪽으로 옮기면 사인 그래프랑 포개어지지. 그럼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거, 사인 그래프와 코사인 그래프는 무슨 관계다? 평행이동 관계다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아. 그래서 여섯 번째 성질은 뭐라고 적을 수 있냐? 코사인 x 뭐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는 뭐랑 같을 거고 사인 x랑 같을 거고, 이게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긴다는 게 x 빼기 2분의 파이를 대입하는 거잖아.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는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는 뭐가 될 거다? 코사인 x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맞아. 근데 여기서 얘들아 좀 더 개념을 업그레이드해서 설명을 한다면 코사인 x는 무조건 2분의 파이만큼 옮겨야지만 사인 그래프랑 겹쳐질까? 꼭 2분의 파이만큼 옮겨야지만 돼? 아니죠. 한 주기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옮겨도 되죠. 예를 들면 2분의 5파이. 어차피 한없이 이어져 있는 거니까. 아니면 두 주기 플러스 2분의 파이만큼 쫙 당겨도 완전히 포개어진다고 볼 수 있는 거 맞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코사인 그래프랑 사인 그래프가 그냥 평행이동 관계라는 것만 좀 알아주세요. 왜? 이 값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 개 값이 존재합니다. 2분의 파이도 되고 2분의 5파이도 되고 2분의 9파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라스트로 이제 탄젠트를 한번 봅시다. 탄젠트. 다람아, 네. 탄젠트 그래프 어떻게 생겼니? 민건아, 탄젠트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그렇게? 그치. 대충 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렇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탄젠트 그래프라 하지. 그러면 여기 커트라인 점근선이 존재할 것이요. 야, 점근선의 이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여기에 점근선의 좌표 어떻게 돼? 이 점근선 아형이 어떻게 돼? 여기 점근선. 자, 한번 보면 알아. 주원이 탄젠트 세타는 이제 고2가 된 이후부터 그냥 A분의 B분의 C가 아니라 뭐라 하기로 약속을 했죠? 그치. 그 선분의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라 하기로 했죠. 그럼 봐봐. 점을 찍을 것이요. 여점 0도일 때지. 여점의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쭉 평행하니까 제로라고 봐도 돼. 자, 다음에 여기 30도인 여점에서의 탄젠트 값은 어떻게 돼? 직선의 기울기랑 같다며. 이 직선의 기울기잖아. 그러면 이 삼각형이 2대 1대 루트 3인데 그러면 루트 3대 1이라는 거지. 맞아? 기울기 정의가 어떻게 돼? 여 두 점에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대 1. 그럼 기울기는 루트 3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럼 여기는 이제 30도라 6분의 8이라고 쳤을 때 루트 3분의 1이 될 것이요. 옴이 여 점의 탄젠트 값 어떻게 되니? 여거 60도인 루트 그렇지 3이 되겠지. 왜? 이렇게 삼각형 때렸을 때 2대 1대 루트 3 1대 루트 3 그렇다는 건 루트 3을 기울기로 가진다는 거고. 그렇다면 가람이 여 점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남이 기울기 아저씨. 예. 요 y좌표는 1이죠. 기울기 0. 0은 이거예요, 새끼야. 여 기울기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무한대야, 무한대. 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기울기라 한다는데 요 세로선 같은 경우는 x 변화량이 지금 있어 없어? 그러면 x 변화량 제로분의 어떤 값이 된다는 건데 이런 값은 사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극한의 개념에서는 이걸 뭐라 하기로 했어요? 얘가 x 0으로 갈 때 x분의 1을 뭐라 하기로 했어요? 몰라요. 무한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 점의 직선의 기울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돼요. 그럼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안 지난다는 의미죠. x는 2분의 파일 때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를 2분의 파이 직선 2분의 파이라고 했을 때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이 점을 지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점들도 찍어보면은 네,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는 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는 값은 어디에 존재하냐? 이때 이 각도가 어떻게 되냐? 여기가 돼. 왜냐? 이 각 또한 세로선이다 보니까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쌤이 지금 긋고 있는 건 여기 노란 선, 밑으로 내려가는 노란 선의 점근선을 얘기하거든요. 여기에 좌표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그렇지 2분의 파이. 여기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내려가면은 기울기가 무한대가 돼버리죠.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 그래프는 대충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진다 라는 걸 소개해드리고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자, 탄젠트 함수는 사인과 코사인과 살짝 다르지? 개형 같은 경우가. 맞아? 그러면은 집중해서 봐봐. 첫 번째 성질. 요 시기에 정의역은 어떻게 되니? 여기서부터 또 어려워지지. 알았어. 그럼 치역은 어떻게 되니? 치역. 그렇지. 여기 y값 얘들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있죠. 그러면은 그냥 모든 실수라고 보면 되고.
자, 정역은 어떻게 돼?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새끼야. 아, 그것만 된다고? 그렇지. 여기 보면 탄젠트 함수는 노란 선이잖아. 웬만한 점들 다 쓰고 있어. 이 X좌표에서. 그런데 단 이 지점들만 지금 탄젠트는 사용하지 않고 있죠. 맞아?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점들만 체크해 볼 때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쭉쭉쭉 이걸 한 방에 표현하면 2분의 홀스 파이는 사용하지 않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x는 m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얘가 분모로 쓱 올라가면은 2m 파이 되니까 홀스 파이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거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쓰면 돼요. 정의역은 이해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어떻게 돼? 이 함수의 주기. 혹시 오늘 뭐 침묵의 날이야? 벙어리들이 약간 그 기리는 날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주기 몇이에요? 파이인 거 알겠어? 응, 요 간격만 재보면 되잖아. 2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파이죠. 주기 파이라고 볼 수 있고. 세 번째, 뭐 할까? 탄젠트 함수는 무슨 대칭이 이게? 1번 선대칭, 2번 점대칭, 원점 대칭, 3번 드립이 안 떠올라. x는 1대칭, 4번 x축 대칭. 어디 대칭이야? 요 놈은 리문씨, 얘 무슨 대칭일 것 같아? 1번 y축 대칭, 2번 원점 대칭, 3번 x축 대칭, 4번 y는 x 대칭, 5번 y는 dx 플러스 1 대칭. 그렇지, 원점 대칭이죠. 그 얘기는 뭐요? 여점을 중심으로 180도 싹 돌리면 완전 포개어진다는 얘기야. 그리고 원점 대칭을 간지나게 표현하면 무슨 대칭이 난다고? 무슨 함수를 한다고 했죠? 이 함수를 한다고 했어. 야, 잘 기억해놔 이거. 고3 때 계속 나온다. 기함수, 우함수. and 원점 대칭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f-x는 뭐랑 같다? 마이너스 fx와 같다 라고 한다 했죠. and 자, 네 번째. 여 탄젠트 함수는 점대칭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 대한 대칭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한다면 일단 원점에선 대칭이 된다고 했어. 그럼 여기 말고도 대칭이 되는 점 볼까? 여기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여기 그래프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한다면 여기도 되겠죠? 근데 이 세 점이만 돼? 여기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180 돌리면 얘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당연히 이쪽도 될 거고 이 편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탄젠트 함수는 대칭이 되는 점을 체크해 봤을 때 원점, 여기는 2분의 파이, 여기는 파이, 여기는 2분의 3파이가 이렇게 되네.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2분의 m파이, 0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이때 n은 정수겠지. 이해가? 그러면 이제 질문. 이 탄젠트 함수는 선대칭일까요? 혹시 선대칭일까 이 함수? 얘 y축에 대해서 대칭이니? 돌려봐.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니? 돌려봐. 안 되죠. 탄젠트 함수는 선대칭이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선대칭이 몇인지는 안 봐도 되고, 하지만 코사인, 사인은 없지만 탄젠트에만 존재하는 게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바로 점근선입니다. 요 놈만 점근선이 존재해. 그러면은 대표적인 점근선 뭐가 있니?
요거 정근선이죠. 정근선의 의미가 뭐야, 가람아? 정근선의 응. 정근선을 뭐라 그래? 정근선의 예를 들어 너랑 너 목은 정근선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끔찍한 얘기가 되거든. 뭐야? 그치, 만날 수 없는 그 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탄젠트 함수는 계속 올라가지만 이 주황색 선에는 만나지 않죠. 그럼 이 선을 정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만 있을 뿐 아니라 정근선은 여기도 있을 것이고 반대편에 여기도 있네요. 맞아? 그럼 탄젠트 함수는 정근선이 3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엄청 많습니다. 겁나 많이 존재하죠. 그러면은 그 많은 선들을 대표하는 식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정근선의 이름은 어떻게 돼? x는 2분의 파이지. 요 정근선은 x는 3분의 파이지. 다음 정근선은 뭐겠어? x는 2분의 5파이겠지.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1,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근선, 탄젠트 함수의 정근선 이렇게 적어요. x는 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적어. 이러고 n은 정근선. 납득하? 여기다 0 넣으면 2분의 1 넣으면 2분의 3, 2 넣으면 2분의 5 홀수파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사인 함수와 탄젠트 함수의 여러 성질들, 그리고 코사인과 사인은 무슨 관계다? 서로 평행이동 관계다 라는 거. 그리고 탄젠트 함수는 사인 코사인이랑은 아예 다르게 생겼고 얘만 존재하는 걸 세 글자로 뭐라 한다고? 정근선. 요놈만 정근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은 보통 이렇게 적는다. 오케이? 좋아요. 사진 찍어주세요. 아, 그리고 탄젠트의 주기만 유일하게 파이다. 좋아요. 좋아요. 내가 뭐 할까? 그거 하려고 했거든? 근데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할 수가 없게 됐어.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내고 끝낼게요. 봐봐. 이거인 x의 합을 구하래요. 사실 이거는 삼각 방정식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6월 6일에 배울 내용이긴 한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도 풀 수 있어요. sin x가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x 값을 모두 더하래요. 이때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라지. 그러면 딱 한 주기만 그리면 되는 거 맞아? 그러면은 혹시 정답 뭔지 아니? 민건이? 알고 있어? 그럼 바로 얘기해봐. 몇이야? 응, 아니야. 잘났어. 자신 있어.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다시 가가지고 삼각비 먼저 배우고 와. 일단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 볼 수 있죠? 자, 요 문제는 y는 sin x라는 함수랑 y는 2분의 1이라는 직선의 교점의 x좌표라고 봐도 되죠. 그럼 봐봐. y는 2분의 1 싹 그을게. 그러면 여점과 여점의 x좌표를만 체크하고 더하면 되는 거죠. 맞아? 그럼 봅시다. 여기 뭔지 몰라요. 전원모여가 x1, x2. 그런데 아까 우리 배운 게 뭐지? 사인 그래프는 선대칭이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선 중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얘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봐봐. 이 두 점은 이 직선의 대칭이라는 거 혹시 알겠어? 그럼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잖아. 맞아? 그러면 이 두 점은 여기에 대칭이라는 얘기를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 두 점의 중점이 어디라는 거야? 여기라는 거죠. 이 두 점의 가운데가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식을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을까요? 2분의 x1 더하기 x2는 몇이다? 2분의 파이다. 중점 공식 쓴 거죠. 그러면 x1 더하기 x2는 몇이다? 파이다. 그래서 x값의 합은 파이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자주 보게 될 문제야. 그러면
가람아. 네. 아, 가만히 말고 민관아, 너한테 만회할 기회를 줄게. sin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거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은 어떻게 돼? 그렇게 되겠지. 왜?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그으면 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그러면 두 교점이 여기랑 여기 생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x좌표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요 x3, x4라는 좌표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지. 그리고 요 직선의 이름은 x는 2분의 3파이야. 그렇다는 건 요 두 점의 중점이 어디라는 거야? 얘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x3와 x4의 가운데가 어디다? 2분의 3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건 x값의 합은 몇이다? 3파이다 라고 문제를 풀 수 있어. 결국은 이 좌표가 뭔지 몰라도 이 방정식의 답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10분 쉴게요.